소쿨 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 이야기는 앞으로도 훈훈하고 좋은 이야기만을 골라서 같이 즐기려 합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삼형대사와 서산대사 사이의 숨겨진 이야기 도술겨루기입니다. 서산대사 휴정과 삼형대사 유정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그런데 사제간이 된 연유가 자뭇 재미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50년 전쯤에 삼형대사 유정이라는 스님이 평안도 묘향산 유점사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조선의 최후하는 불성이자 도사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정에게 금강산의 장안사에 있다는 서산대사 휴정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소문인즉슨 그 스님의 도력이 천하의 제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점사 스님들은 벌써 유정이 휴정보다 술수가 아래라느니 높다느니 입방아를 찍고 있었습니다. 이에 분기가 탱천한 유정은 휴정을 만나기 위해 남몰래 금강산 장안사로 향했습니다. 나이가 자기보다 23살이나 많다고 하지만 법력이 높으면 되지 그게 무슨 대수겠는가. 만나기만 하면 도술로 기를 꽉 죽인 다음 제자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에 유정은 축지법을 써서 평안도, 항해도, 경기도를 지나 강원도 금강산의 장안사를 찾아 외무제령을 넘었습니다. 장안사에 있던 휴정은 유정의 이러한 속내를 이미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자를 불러 오늘 묘향산 유점사에 있는 삼형대사가 나를 찾아올 것이니 내가 마중을 나가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상자는 당황하여 스님, 제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을 마중 나간다 해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과 키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휴정은 웃으면서 이 길로 얼마쯤 내려가면 어떤 사람이 올라올 것이다. 그 사람은 특별하게 생긴 것은 없어도 냇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게 하면서 올 테니 곧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냇물이 거꾸로 거슬러 오르다니 상자는 휴정이 하는 말을 개의하게 여겼으나 스님의 도술이 비범한 줄 아는지라 감히 두 번 다시 묻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계곡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상자가 계곡을 따라 얼마쯤 내려가다가 시냇물을 보니 세상에 희한하게도 냇물이 아래에서 위로 거꾸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몇 걸음 더 가니 서성이 일러준 대로 젊은 스님 한 분이 대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짚고 팔을 휘저으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상자는 곧 그 스님에게 다가가서 합장했습니다. 스님께서 삼형대사이시오니까? 유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유점사에서 여기까지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서산대사의
분부 받잡고 스님을 마중 놓은 장안사 중입니다. 아니, 이렇게 마중까지 나와주시다니 정말 고맙소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태연하게 유정이 응대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오는 길이라 내가 오늘 이곳에 당도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데 서산대사는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대사의 도술이 보통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길을 오르면서 유정이 지나가는 말을 하듯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소승이 유점사 중 유정인 줄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러자 그 중이 대답했습니다. 대사님께서 냇물이 거꾸로 흐르는 곳에서 스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유정은 뒷덜미에 뻐근하게 힘줄이 당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유정이 시냇물을 거꾸로 흐르게 한 것은 휴정과 통성명을 하기 전에 자신의 도력을 가시하기 위해서였는데 이를 휴정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후 장안사 옆으로 흐르는 냇물을 영유천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마중 나온 상자를 따라 장안사 도량에 이른 유정은 휴정을 만나자 채 인사도 나누기 전에 공중을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를 잡아서는 손에 감싸지고 물었습니다. 이 참새가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유정의 도발에 휴정이 막 법당을 나서려다가 멈추어 섰습니다. 그런 다음 되물었습니다. 소승이 지금 한 발은 법당 안에 있고 한 발은 법당 밖에 있는데 이 몸이 나가겠습니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자 두 사람은 서로 웃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무성부. 유정을 방 안에 맞아들인 휴정은 상자를 시켜 그릇에 물고기 몇 마리를 넣어 삼양등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불자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먹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삼키고 나서 즉시 도로 뱉어놓아 이전대로 살려주면 아무런 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더니 휴정은 물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유정도 따라서 물고기를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잠시 후 휴정이 물고기를 그릇에다 뱉어 놓으니 물고기들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정도 그에게 지지 않으려고 예를 써 뱉었는데 물고기들은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휴정성, 유정패. 이번에는 달걀 삶는 시합을 시작했습니다. 상자가 달걀을 넣은 바구니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오자 유정은 그 달걀을 꺼내서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사 나갔습니다. 이를 바라보던 휴정은 반대로 달걀을 공중에서부터 사 내려갔습니다. 유정은 속으로 서산대사의 도술은 인간의 경지가 아니구나 라고 탐복해마지 않았습니다. 역시 휴정성, 유정패. 이러다 보니 어느덧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유정은 이제 우리 점심이나 같이 먹읍시다 하면서 상자들어 점심을 차려오게 하였습니다. 잠시 후 상자가 맛없는 국수지만 많이 드십시오 하면서
식탁 위에 내놓은 것을 보니 그것은 국수가 아니라 바루에 바늘을 한가득 넣은 것이었습니다. 유정이 머뭇거리자 휴정은 넌지시 시장 가실 때니 어서 드시오. 여긴 외진 곳이라 이런 것밖에 없구려 하면서 며칠 굶기라도 한 듯 국수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유정은 도저히 먹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더는 휴정과 도술 겨루기를 할 자신이 없었던 유정은 휴정 앞에 공손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대사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도술에는 제가 제일이라 자만했지만 우물한 개구리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대사님을 서성으로 모시고 한평생 따르고자 합니다. 휴정성, 유정패. 이때부터 유정은 휴정의 제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서산대사 휴정과 사명대사 유정이 조선 사람 모두와 힘을 합쳐 외란을 극복한 것은 이날 이후의 일이겠죠. 휴정은 1604년 1월 묘향산 원적암에서 설법을 마치고 자신의 영정을 꺼내어 그 뒷면에 80년 전에는 너가 나이더니 80년 후에는 내가 너로구나 라고 써서 제자 유정에게 주고 곧 가부좌 한 채 입적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나이가 85세, 범납이 67세였습니다. 입적 후 20일 동안 방 안에서 기이한 향기가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참고 문헌은 정인섭이 짓고 최인학, 강제철이 역편한 한국의 설화와 최상수가 편역한 조선 구비 전설지입니다. 동영상 업로드 시간 알려드립니다. 옛 이야기 화요일, 불교로 세상 읽기 일요일, 근현대 한국 불교 지성을 찾아서는 토요일입니다. 소클 극장입니다. 다음 화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